네, 안녕하세요. 헬로우 뮤지엄 관객 여러분. 저는 작가 흑표범이라고 합니다. 사실 큰 어떤 거창한 의미는 없어요. 제가 이제 99학번인데 그때 포탈이 처음 생겼을 때라서 저 대학 들어갈 때가 저희 막 플로피 디스크? 그거에 과제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터넷이 처음 생겨서 막 너무 신기해서 이것저것 쳐볼 때인데 동물점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자기 생년일시 이런 거 넣으면 그 사람을 동물 캐릭터로 이렇게 풀이해주는 약간 인디안 동물점?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이제 저는 마음 약한 흑표범 타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흑표범은 되게 맹수 이미지인데 이제 마음 약한 흑표범 해가지고 나온 그 설명도 재미있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공포 라는 제목은 사실 영미 소설에 동명의 소설이 있는데 제목에서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저의 어떤 개인의 취약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던 시기에 친한 친구가 그 책을 추천을 해줘서 마침 읽었는데 그 소설에는 이사도라라는 어떤 여성 작가가 나와요. 근데 이 작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늘 추락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는 캐릭터예요. 이 여성은 어떤 어린 시절 유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남편과 또 애인 이런 두 남자 사이를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좀 채워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캐릭터예요. 근데 결국에 이 작가가 근데 너무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은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애착관계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 능력, 특히나 이 사람이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힘, 거기에서 이제 홀로 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도라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해서 그 나머지 날개를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한테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새처럼 느껴졌었는데 제 자신도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작업을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이제 협업자들, 참여자들, 그들 역시도 그런 연약함, 그런 취약함,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리고 배웠던 것은, 이 한쪽 날개만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같이 나는 방법, 같이 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 사람들 만나고 같이 작업하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그 비행공포라는 걸 가져왔는데, 여기서 비행이라는 것이 하늘을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비행 청소년이었었거든요. 그때 어떤 비행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기성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 프레임에서 이탈하는 안일비를 쓴 그 비행의 경험이 거기 중첩되기도 하고, 비천할 비,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 취약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비행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비행이 이렇게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서로의 사이를 오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가능성, 긴장감, 그런 것들을 비행공포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양성? 혹은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존재, 어떤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다양성, 타자성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어떤 부분, 내가 혐오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거나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고치고 싶어하고 이런 어떤 내 자신의 바깥 그것과 좀 친해져 보는 거 그걸 조금 받아들여 보고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좀 이렇게 수용해주고 그게 먼저 연습이 그런 품위가 좀 생기면 그때 타자의 어떤 다른 면도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워크숍 하면서 되게 좋았는데요. 특히 좋았던 부분이 어린이와 보호자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동물로 자기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사용하신다고 해서 되게 좋았는데 저희도 어떤 야생의 존재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처음에 모여서 했었어요. 근데 그 보호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이제 전부 거의 다 여성이셨는데 이주해 오신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분들도 계셨고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근데 자기를 청소하는 원숭이 혹은 쉬고 싶은 나무늘보 뭐 이런 느낌의 이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처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취약함?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고 항상 늘 일방적으로 돌보는 존재로서 이 워크숍 시간 안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기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아이와 함께 교감하고 또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걸 또 같이 조금 해소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어떤 제 외부에 있는 참여자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목소리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는데요. 요즘에는 다 그 경험들을 토대로 그 경험들이 어떤 저에게 연습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정작 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그 연습들이 어떤 힘이 돼서 다시 용기가 되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다시 좀 제 자신과 많이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 좀 제 안에 있는 기억, 뭐 고통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다시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요즘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새와 가오리가 서울의 다양한 곳곳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이동할 수 있는 곳들은 꼭 정해진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